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사건을 해야 하면은 사건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험사하고 통화 많이 합니다. 저도 보험사 실무자하고 통화 많이 하고 송무팀 담당자들하고도 이제 통화를 많이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신입 직원 교육용으로 제 영상 본다고. 그리고 보상과 담당자들도 영상 잘 보고 있다. 참 도움되는 내용이 많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방송하는 게요. 우리 피해자들 위주로 방송을 합니다. 피해자가 최대한 보험사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들을 보통 얘기를 해요. 제가 방송하는 이 영상 내용에는요. 근거 없는 내용, 허위적인 내용, 과장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합의금을 계산하고요. 보험사한테 주장해도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한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500개가 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보시고요. 물론 500개 영상을 다 보진 못하지만 쇼츠 영상으로 해서요. 짧게 이 영상을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해당 영상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보상가 배상에 문의 주시는 거는요. 네이버에 그냥 보상가 배상 검색하셔도 돼요. 그리고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셔가지고 톡으로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주제 중요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시장애하고 영구장애 이 두 가지가 있죠. 장애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한시장애하고 영구장애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발목이 부러졌다 쳐요.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했는데도 불편함이 남는 겁니다. 이 발목에. 움직임이 안 움직일 수도 있고 통증이 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후유증이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럼 이 후유증이 남았을 때 우리는 가해자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되냐 이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하고 별개로 내가 따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있죠. 그리고 약관에 적힌 후유장애 기준이 되면은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받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걸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후유장애 진단서가 영구장애여야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치료한 의사나 수술한 의사가 영구장애라는 진단을 잘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손해사정회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수술한 의사한테 직접 찾아가서 받을 수 있지만은 보통은 자문이 되는 다른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여기에서는 후유장애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구장애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해야지만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로 다시 돌아오면요. 교통사고에서는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친 부상이 얼만큼의 피해를 봤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되겠죠. 교통사고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맥브라이드 장애가 뭐냐?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이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의사가 손목이 다쳤을 경우, 손가락이 다쳤을 경우, 아니면 뭐 발목, 발가락 이런 식으로 온몸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노동을 하는데 과연 얼만큼의 손실이 있냐? 이걸 전부 다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사람이 안 다치고 진짜 건강한 상태에서는 100%의 노동력이 있다. 근데 만약에 발목이 절단된다 라고 하면은 43%의 노동력을 상실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골절되고 수술을 했는데 재활을 아무리 해도 발목 움직임이 제한이 된 겁니다. 다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4% 정도의 노동력의 상실이 있다. 그리고 뭐 한쪽 신장을 상실하면은 32%의 상실이 있고 한쪽 눈을 실명하면 24% 정도의 상실이 있다. 이게 바로 노동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 장애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 맥브라이드 장애를 채택했고요. 맥브라이드 장애로 과연 노동력 상실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되냐, 그거를 계산해서 돈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 평가는 의사가 합니다. 자, 만약에 손목이 골절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손목이 한 3년 정도까지는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라고 한다면은 3년 한시장애로 표현이 되고요. 골절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평생 일하는데 손목에 움직임이 제한이 있을 거다. 일하는데 지장을 줄 거다 라고 하면은 영구장애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손목 골절을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사고에서는 한시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움직임은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의사가 평가했을 때 이 움직임 제한이 일하는 데는 지장 없겠다 라고 하면은 맥브라이드 장애로는 한시장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개인보험 있죠. 개인보험은 일하는 데 지장이 있냐
있냐 없냐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상 손목보다 얼만큼 덜 움직이냐만 평가하거든요. 맥브라이드 기준에서는 한시장애가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 가진 보험, 여기에서는 영구장애가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맥브라이드 장애에서는 영구장애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는 한시장애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있고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맥브라이드 장애로 영구장애를 받았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하면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후유장애 보험금을 주냐? 아닙니다. 왜? 기준이 달라요. 장애 평가는 방법도 다르고 표기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사에 요구를 할 때는 맥브라이드 장애 진단서로 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 여기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그대로 약관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의사한테 약관대로 표기를 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애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건 처리할 때 맥브라이드 장애 진단 따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후유장애 보험금 이거 따로 진단서를 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맥브라이드 장애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의 장애 뭐가 다른지를 설명드렸고, 맥브라이드에서 영구장애의 개념, 한시장애의 개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영구장애의 개념, 이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